네, 국내외 주요 이슈들 체크해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어제도 랠리를 펼친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보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감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간방 흐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뭐 분위기는 전쟁이 이제 격화될 것 같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로 미국이 요구를 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두 나라가 휴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 사이에도 미사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제 낮에도 우리 시장이 막 엄청 달릴 때도 그렇죠. 서로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아직 휴전이 완벽하게 됐냐? 네. 이건 좀 의아하죠. 이란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스라엘도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네타냐후 그 이제 할아버지는 별로 전쟁을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지금 30년 전부터 이란 때려야 된다고만 자꾸 얘기했던 네. 분인데, 결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거는 미국의 힘이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국제사회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좀 그전처럼 격화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보면서 미국 시장도 어제 급등을 했고, 특히 이제 어제 우리는 스타 플레이어가 하이닉스였다라고 하면 미국은 어제 마이크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반등이 아니라 이제 뭐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아직 반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쪽들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도주가 바뀌는 거를 한번 뭐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추가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뭐 조방원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고, 일부 방산주들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LIG 넥스원이 좀 단기 급등했던 부분 정도 반납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이제 뭐 못 올라왔던 반도체가 좀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어제는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도 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관련된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지주,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그 다음에 지금 뭐 AI 관련된 것도 소프트웨어에서 또 하드웨어로 넘어오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저유가 수혜주, 이제 유가가 갑자기 이제 80불을 돌파하냐 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65불대로 확 떨어져 버렸죠. 이게 유가가 한 이틀 만에 한 10불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에 이제 그 현상 때문에 저유가 수혜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어제 대한항공이 폭등을 했고요. 네. 또 하나가 한국전력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러니까 요즘에는 바닥권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종목은 그 다음날은 쉬더라도 뭐 한 일주일 이내는 꼭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예전에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한 이후에 며칠 쉬더니 다시 올라가죠. 네,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대형주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상승 랠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바닥에서 크게 들어올리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걸 또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룸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지수의 레벨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너무 좋은 것도 저희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키워드를 주목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느 쪽 체크해볼까요? 예, 어제 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로봇주들이 한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이제 로보티즈가 1조 클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1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왜 올라갈까, 갑자기? 뭐 AI 투자 로봇, 뭐 이거는 성장주라는 건 알고 있으실 텐데, 로봇주들이 좀 한동안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죠. 그럼 연초에 올랐던 이유는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은 불을 지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 12월 말일 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날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풋옵션을 이제 행사해가지고, 콜옵션 행사한 거죠. 행사해서 결국에 이제 이거를 사실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흐름에서 1, 2월 달에 로봇주들이 좋았다가 그 뒤로 좀 쉬었죠, 한참.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럼 로봇 얘기가 없었냐? 계속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람 별로 관심이 없었죠. 예. 그러다가 요즘에 갑자기, 중간에 이제 뭐 로보티즈가 피규어 AI라든지 이런 데 이제 미국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로보티즈가 조금 더 좋은 탄력 흐름을 이어갔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유 발표 하나로 바닥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사실은 좀 잠잠했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인사들이 뭐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수석들, 뭐 과기통신부, 과학기술통신 뭐 하여간 뭐 그런 부서 이름이 긴데 거기 장관들이 이렇게 임명한 것들이라든지 뭐 LG의 뭐 AI 센터장, 뭐 그다음에 네이버에 근무하셨던 분들,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뭔가 연구하고 R&D를 하셨던 분들을 임명을 했다라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분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이제 이제 서치하는 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 28% 가까이 성장하는 산업이다. 꾸준히. 근데 아직 돈은 잘 못 벌죠. 네. 돈을 못 버는데 삼성, LG, 뭐 SK 뭐 지금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바보여서 투자하는 건 아닐 거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노인들은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엔 이제 누군가가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로봇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거기에 AI의 발전이 로봇 사업 정체되어 있던 로봇 산업을 확 키우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핵심 부품 기업들 로보티즈, 하이젠, R&M 같은 회사가 어제 급등했는데, 하이젠, R&M도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토마토에서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급등했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한번 돌 때 가는 거고요. 결국에 그러면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어디를 봐야 되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뭘 봐야 될까요, 이제 로봇주는? 물어보셔야지 제가 대답을 휴머노이드 쪽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휴머노이드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휴머노이드의 가장 진심인 회사는 어디일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휴보라는 로봇을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 만들었던 회사고,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첫 모델 RBY1이라는 거를 양산을 이제 올해 200대를 하겠다. 내년에는 이제 뭐 3,000대니 5,000대니 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 반응은 생각보다 좀 안 나오고 있죠. 시가총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한 6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6조에 비하면 버는 돈이 너무 없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기술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뒷배가 좋죠. 삼성이라는. 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포기하지 않는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같이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뭐 그냥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삼성이 갖고 있는 공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만 깔아도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전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나온 이유는 그래도 지금 주가가 부담이 없다. 오랫동안 잘 쉬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일봉인데 2월 고점 이후에 조정 잘 받았고요. 4월 초까지. 그리고 횡보 이후에 다시 지금 들어올리고, 중간에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보면도 깔끔하게 아실 텐데, 한 번 상승한 이후에 다시 재랠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목표가 한 40만 원까지 보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종목들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35년까지 51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중심축에 설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목표가로는 40만 원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느 쪽 체크해 볼까요? 네. 여전히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지금 다시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근데 지주사들이나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근데 많이 올라온 종목도 네. 있고, 먼저 올라왔다 좀 쉬는 종목도 있고, 시장에서 뭐 0.5배 안 되는 종목들 막 찾고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대부분 0.5배 밑이 거의 없어요. 오. 보통 싸도 한 0.6배에서 0.5배 사이 정도에 있죠. 어떤 종목들은 이제 1배를 달성한 종목들도 많고, 한 배가 된 종목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은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아직 법안 발의도 안 했죠. 그렇죠. 이제 상정을 한달 18일 날 하려다가 국회 사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도 바뀌어야 되고, 원내대표가 이제 바뀌는 주기였고, 또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지금 임명을 해야 되고,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진 거죠. 네, 그래서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언제 올라올 거냐. 근데 이게 양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를 개원해야 되는데 26일 내일부터 개원하기로 네. 이제 합의를 봤죠. 그러면 당분간 열린다라고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럼 열리자마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법부터 빨리 개정해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추경이 더 급합니다. 추경 아마 7월 초에 하고 나면 7월 한 적어도 중순 정도에는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빠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죠. 추경안과 더불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개정에서 통과가 된다는 순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지면서 랠리가 나올 거다. 뭐 뻔히 알고 있는 건데 또 올라가겠어? 요즘에 뻔히 알고 있는 게 확인되면 올라갑니다. 지금 불장이잖아요. 상승장에는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평가 및 지주사, 그 다음에 우선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다시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워낙 많은데 뭐 홀딩스라든지 뭐 이게 다 찾으셔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FNF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 FNF 하면 뭘로 유명한 회사냐면 패션 쪽. 저 MLB. 네. 네, MLB 뭐 중국에다가 엄청 깔았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는 엄청 올라갔는데 그러다 좀 많이 빠졌죠. 중국이랑 관계 안 좋아지고 뭐 이러면서 빠졌는데 그러면 그 매장들이 다 놀고 있냐? 잘 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뜨고 있는 게 디스커버리 이제 두 번째 브랜드인데 아웃도어를 중국인들이 입기 시작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코오롱 사셔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려서 아마 제 말 믿고 사신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한 4만 원까지 한 2배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한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FNF 홀딩스는 이 FNF를 갖고 있는 지주사죠. PBR이 얼마일까? 예, 저 한번 찾아봤는데 0.300. 예. 그 얘기는 뭐 부담 없다라는 거죠. 네. 예. 물려도 사야 된다. 그럼 이 회사 돈을 못 버냐? 1년에 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배당 성향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유보율도 많고 현금도 많고 영업이익률도 한 20%가 넘는 이런 회사가 지금 0.3배. 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염가 세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예전에 9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지금 17,000원 돼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 다른 이벤트가 있었겠죠. 근데 한 번 길을 개척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지주사 중에 지금 이제 일본 보면 12,000원에서 17,000원, 뭐 제 바닥이 11,000원이라고 봐도 2배가 안 올라왔죠. 2배도 안 올라오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네, 다른 지주사를 보시면 대표적인 거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런 거 보시면 64,000원에서 148,000원까지 네. 2배 이상 갔죠. 이제 이런 종목들 다시 이제 FNF 홀딩스는 여기서 잘 쉬어주고 어제 좀 거래가 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한번 맥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물려도 사야 된다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노루홀딩스 같은 경우도 결국엔 이런 자리를 거치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지주사 쪽에서 한 종목 정도, 한두 종목은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사서 수혜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주사 쪽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2배가량의 다수의 종목들이 주가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FNP 홀딩스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느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예.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인데,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미국의 ETF들이 상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ETF, 코스피 ETF 이런 거 상장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투자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설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주식을 사야 되겠죠, 현물을. 관련해서 지금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최근에 주도주로 다시 등극한 네카오가 있죠.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사업 구조 다른데 항상 올라갈 땐 같이 움직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지금도 모멘텀 좀 다릅니다. 카카오랑 네이버는 다르긴 한데 이게 뭐 하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냐 그 다음에 또 AI냐 소버린 AI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카카오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급등했죠. 예,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카카오뱅크가 뭐 20% 올라가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가고 그럼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워낙 탄압을 받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뭐 김범수 의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구속된 사안까지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관심주로 제가 이제 카카오를 갖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 실적 계산이라든지 오픈 AI의 협업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카카오가 한동안 왜 그 시장에 몰매를 맞았냐면 쪼개기 상장. 네. 뭐 때문에 그랬는데 그럼 쪼개기 상장 이제 못하겠죠. 근데 여전히 근데 카카오 그룹의 지주사고 올해 한 5천억 이상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천억대 벌었는데 올해 5천억 넘게 벌면 실적은 나빠질 게 없는 거고 밸류는 여전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밸류를 보고 이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보고 사는 단계고 자회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있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제일 중요한 자회사가 어디일까요? 카카오뱅크일까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어떤 SM. 부분에서 그럴까요? SM이 카카오 거죠. 네.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인수됐죠. SM을 지배하고 있는 게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가 SM의 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입니다. 두 개 합쳐서 한 40% 가까이 지분이 되는데 이쪽이 지금 실적이 좋아지죠, SM은. 그러면 카카오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느냐 마느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못 하겠죠. 그러면 일단 안고 간다라고 보면 카카오 실적은 나빠질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한국에다 협업 사무실을 이제 한국 법인을 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는데 오면 누구랑 할 거냐? 카카오랑 할 수밖에 없고 전 국민 AI를 지금 쓸 수 있게 바우처를 주겠다라고 하면 전 국민이 쓸 수 있게 하려면 플랫폼 뭘 써야 되죠? 카카오를 써야죠. 카카오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36,000원대부터 2배 올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뭐 10만 원대도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주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카카오 여기 요때 100만 원 간다는 얘기 나왔던 시점이 2021년 6월이었는데 그렇죠. 17만 원에서 꺾여서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스타트 하는데 저는 여기 한번 반등 주려다가 실패했던 9만 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단기에도.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그럼 어떻게 잡냐? 뭐 이 종목이 한 6만 원까지 다시 확 내려와 버린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만약에 6만 원 이하를 깨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고마워야 된다. 그럼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까지 예, 사야 되죠. 네. 예, 그다음 네이버를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어제 장중에 네이버가 한 4%까지 빠졌어요. 네. 다시 끌어올리죠. 다시 회복해줬죠. 이걸 장중 조정이라고 하는데 강세장의 전형적인 강세 종목의 전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면 요즘에 장중 조정을 받고 가죠. 예, 장중에 한번 쭉 밀렸다가 쫙 끌어올리면서 올려버리죠. 이게 당분간 이게 어제 3,100 갔으니까
부담스러워한다. 전문가 10명 중에 한두 명? 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한 7, 8명들은 더 간다. 지금 분위기는 이거 그냥 꺾일 분위기 아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대형주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데, 뭐 네이버를 사시든 카카오를 사시든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가셔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주신 부분 중에서 자회사의 실적 향상 기대감도 있지만 그 자회사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SM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SM 실적 우상향에 대해서도 의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SM의 실적을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예. 하반기에 더 좋아질 쪽이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차트가 증명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보면 아주 아름다운 예. 이렇게 나오면 옛날에 뭐 작전한다 그랬는데 네. 예. 지금 보면 엔터주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최근에 명동 나가 보시고 뭐 이러면 지금 뭐 방시혁 씨 뭐 4천억 얘기 나오고 뭐 시끄러운데도 하이브 아랑곳하지 않고 그쵸. 가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제일 안 좋았다고 하는 예, JYP? 예, 아니 JYP 좋죠. 예, YG가 제일 안 좋았죠. 요새 그런데 주가 참 탄력적이죠. 예, 블랙핑크 네. 때문에 다시 좋아지는데 원래 사실은 제일 안 좋았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너무 지금 블랙핑크에만 의존한다 네. 뭐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죠. JYP가 돈 제일 잘 벌죠 사실은. 근데 지금 JYP도 보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죠. 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엔터는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뭐 이게 중국 모멘텀이냐 뭐냐 하지만. 지금 중국을 빼고 그냥 기존에 미국에서 공연하면 공연 티켓 얼마인지 혹시 미국 공연 티켓이요? 예, 평균 가격 15만 원쯤 될까요? 60만 원, 50에서 60만 원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2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예. 거기서 10몇만 원이면 뭐, 예. 근데 거기는 주로 우리나라는 뭐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 데가 최고 큰 데라고 보면 네. 미국은 보통 아레나들이 대형 공연이 발달돼 있어서 한 6만 5천 명 가까이 들어가는 공연장들이 많거든요. 그럼 곱하기 6만 5천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한 번 공연할 때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네. 그래서 BTS가 한 번 돌면 뭐 1조 매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1조 매출 올린 애들을 지금 저기 군대에 보냈다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예, 1조를 못 번 거죠 그동안.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엔터주를 갖고 있는 카카오 지금은 뭐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부각이 안 됐지만 여전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좋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보시면 물론 이게 실적에 바로 반영시키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걸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카카오 자회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카카오를 지금 굳이 예전에는 제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탄력은 아마 카카오가 더 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까지 한번 다시금 살펴봤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오늘 3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대형주 플레이 장세 속에서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 이 2가지 종목 중에 픽택 1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쪽이 카카오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로봇 종목들 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체크해 주셨고 또 이 지주사 섹터 내에서는 FNF 홀딩스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